골프랩의 유성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타석이 아니죠. 여기 이제 피팅실인데요. 이 피팅실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이제 그립 교체, 아주 리페어의 가장 기본이죠. 그립 교체. 초보자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립 교체에 대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의뢰가 들어온 그립 교체 건은요, 이분은 8년 동안 골프를 한 번도 안 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클럽을 이제 처음에 8년 전에 하기 위해서 클럽을 구매를 했는데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치시고 한 번도 골프 클럽을 꺼내 본 적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떤지 좀 보고 또 그 클럽에 대한 컨디션이 어떤지도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립 상태. 근데 그립이 이렇게 부스러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그립 상태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보면서 이렇게 제가 작업하는 장면을 뭐 타임리스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빠르게 돌리기로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클럽 피팅에 대한 부분도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배경이 뒤에 막 박스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좀 이쁘지는 않은데요. 제 작업장이 원래 그렇게 막 이쁘게 꾸며놓고 그러지를 않아가지고 좀 지저분한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업 시작할게요. 네, 지금 이게 이제 작업이 들어온 가방인데요. 이게 잘 보이시나요? 네. 보시면 지금 골프 클럽 백이 많이 상해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이 골프 백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PU 재질로 이렇게 합석평이나 아니면 PU 재질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이제 좀 삭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 손때에 묻어서 계속 관리해 오는 거랑 사람 손때 안 묻고 세월의 시간이 방치되어 있는 거랑은요, 클럽 상태가 많이 다르거든요. 이 제품의 상태가 많이 달라요. 근데 이거는 진짜 가방을 보아하니 진짜 사람의 손길을 닿지 않는 그냥 방치되어 있던 클럽이었던 것 같아요. 자, 내용물 한번 봐볼게요. 약간 좀 겁나기는 하는데 상태는 어떨지. 짜잔. 헤드 커버는 이게 직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괜찮네요. 네, 상태 좋아요. 퍼터 커버도 이 때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고무 재질에서 이렇게 묻어 나온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립 이런 데서 나온 때들이 묻어 나온 것 같은데, 한번 그립을 한번 봐볼까요? 역시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이시죠? 그립이 이게 노후되다 못해 삭았어요. 이 삭은 거는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잘 보이시려나? 이렇게 묻어 나오는 거 보이죠? 이렇게 묻어 나오는 때들. 그립 잡을 때마다 이렇게 묻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그립은 이제 윈 그립이라 그래가지고 겉 외피는 PU 재질로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되어 있고, 이제 내피는 이제 이게 고무로 이렇게 단단한 고무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장갑 없이도 쳐도 아주 쫀득쫀득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재질의 그립인데 좋아요. 이거는 윙그립은. 그런데 이게 관리가 힘들고 그 다음에 내구성이 약해요. 이 PU 그립으로 된 모든 그립들은, 특히 이제 윙그립이 이제 대명사죠. PU 그립에. 이거는 제거를 해가지고 그냥 고무 그립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립을 교체할 때는 이 그립의 무게가 있어요. 이 무게에 맞춰서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립 무게가 좀 완전 똑같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허용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헤드의 무게는 2g이 차이가 나면은 스윙 웨이트가 바뀌어요. 근데 이제 골프 그립 같은 경우에서는 경우의 수에 따라 다르지만 뭐 4g에서 8g 정도의 이렇게 큰 편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벗어나지 않으면 웨이트의 변화는 크게 차이가 없다. 이제 다만 이제 전체적인 그립이 더 무거워지거나 가벼워지면은 전체적인 총 중량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그립 상태 보니까 한 번 다친 거예요. 새거. 그런데 이 새거도 역시 이건 엄청 미끄럽네요. 완전 산화돼 가지고 미끄럽네. 이것도 이제 조만간 이 뒤에 보니까 여기도 뒤에도 이렇게 묻어 나오죠. 이렇게 묻어 나오죠. 네. 그립이 수명이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지금 클럽 상태를 보니까 이 클럽은 클리브랜드에서 예전에 나왔던 제품인데 여성용 제품을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주조공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헤드에는 큰 영향이 없어요. 헤드에는 큰 영향이 없고 상태가 거의 뭐 반새거, 거의 치지 않으셨고, 이거의 구조상 약간 언더커팅이 되어 있는 제품이라 캐비티백이 언더커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는 진짜 초보자들이 치기 아주 편한 그런 클럽이에요. 이거는 거의 49도인데 약간 치퍼처럼 생겼네요. 이거는 그린 주변에서 칩샷 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언더커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캐비티백이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는 거, 이 깊게 들어가 있는 걸 언더커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좀 더 저중심 설계로 만들 수가 있고, 저중심 설계로 만든 만큼 그만큼 볼을 띄어치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또 이 분사각을 최대한 뒤로 뺄 수가 있어 가지고 방향성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제품입니다. 헤더 커버는 이따 벗기고, 이게 그립이 다 이게 윙 그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윙 그립은 그냥 대명사예요. 그 PU 그립의 대명사인 회사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냥 얘는 다 벌거졌네요. 그립 상태가 이거는 다 벗겨졌어요. 다 벗겨졌어요. 여기 아까 그 만졌을 때 묻어나온 때들 보이시죠? 이런 때들. 이거는 흡기로 이따가 에어 컴프레셔를 다 먼지 다 털어놔야 되겠네요. 이거 그립도 퍼터 그립도 PU 재질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다 벗겨지네요. 이거 퍼터 그립도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PU 그립의 장점은 새 걸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치기가 좋지만, 쫀득쫀득하고 이게 그립에 미끄럼 없이 좋지만, 단점이 물에 약하고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치면은 진짜 클럽이 날아가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약하고, 그 다음에 내구성이 약해가지고 좀 그립 파드시는 분 있잖아요. 그립이 잘 빵꾸 잘 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이거 PU 그립 못 써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외피가 아무래도 PU 재질이다 보니까 약해가지고 이런 현상들, 우러나는 현상들이 좀 많이 생기죠, 일반 그립보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리고 그립은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그러니까 새로운 시즌을 맞이할 때는 그냥 그립을 한 번쯤은 이렇게 교체해 주는 것이 그 해에 좀 더 좋은 라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그런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립은 소모품이다. 천년만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소모품이고, 이 헤드 같은 경우에서는 스틸 재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찍히고 뭐 하고 그런 거 없으면은요, 얘는 뭐 끝까지 갈 수 있죠. 근데 나중에 이제 디자인의 변화라든지 뭐 좀 오래됐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바꾸시는 건데, 이 금속 성질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특히 주조공법으로 만든 거는 더욱더. 단조 같은 경우에는 변형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조는 변형이 전혀 없는 제품이다. 그리고 샤프트는 이제 그라파이트인데, 얘는 한번 이따가 측정하는 모습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좀 많이 지저분한 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막 제가 뭐 이것저것 막 이렇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잡스러운 것들이 많은데, 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항상 정리정돈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이건 좀 많이 좀 지저분하네요. 일단 드라이버 페이스 깨끗하고요. 헤드 크라운에도 뭐 달리 뭐 이렇게 찍혀 있는 건 없고요. 페럴도 괜찮고, 페럴 보통 이게 페럴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접착이 떨어져 가지고. 근데 지금 이거는 페럴 상태에도 잘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바코드 보세요. 바코드가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용 안 하신 거예요. 이거 클럽 사가지고. 지금 그립은 많이 노후가 됐고요. 이거 CPM 한번 측정해 볼게요. 220 나오고요. 스윙 웨이트 드라이버 스윙 웨이트는 C4가 나오거든요. C4가 나오면은 일반적인 좀 젊은 여성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좋은 스윙 웨이트다. 보통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윙 웨이트가 C4나 C3, 좀 무거운 거, 좀 헤드 무게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C6까지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스윙 웨이트가 여성용이 보통 C9 이렇게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워낙 가벼운 거를 많이 찾으시니까 스윙 웨이트는 이제 각 회사들마다 좀 가볍게 설정하긴 하는데, 우드는 CPM이 236이 나와요. 근데 우드 같은 경우에서는 드라이버보다 CPM이 약간 높게 나와야 돼요. 왜냐면 그만큼 길이가 짧아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제 편차가 한 10에서 15 정도 이렇게 나오면은 좀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얘는 뭐 CPM이 236, 아까 드라이버가 220이었죠. 한 16 정도의 편차가 있는 건데, 이 정도도 뭐 이렇다 해서 얘 샤프트가 뭐 이상이 있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건 드라이버 아니 그 샤프트 상태는 양호하다. 얘는 스윙 헤드가 C3 나오네요. 아까 드라이버는 C4였잖아요. 그럼 얘는 C4 나오네요. 네. 스윙 헤드 좋고요. 저는 약간 우드가 웨이트가 더 나오면 나왔지 더 가벼워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한 포인트 정도 가볍게 나왔길래 조금 그랬었는데, 아까 쟀던 건 7번 우드고 이번엔 4번 우드. 또 234.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스윙 헤드 C4. 얘도 샤프트 상태 좋고요. 스윙 밸런스 잘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는 4번 유틸 보세요. 새 거죠? 그냥 한두 번 정도 친 거밖에 안 돼요. 얘는 지금 팁 구경이 0.37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약간 아이언의 특성에 좀 더 가까운 유틸이에요. 아이언 특성에 좀 더 가까운 유틸.
보통 우드에 가까운 팁 구경은 보통 3호 아이언 재볼게요. 얘는 36. 왜 아이언이 더 얇지? 아이언이 원래 또 두꺼워야 되는데. 아이언은 대체적으로 36 정도의 팁 구경을 가지고 있네요. 근데 보통 이제 팁 구경이 이제 335, 그 다음에 35, 그 다음에 36은 없고 거의 이제 37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클럽은 우드는 37, 그 다음에 아이언은 36의 팁 구경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네요. 그래도 거의 새거. 얘는 지금 보니까 6번 유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틸류, 그러니까 약간 아이언류 말고 드라이버, 우드, 유틸은 모두 T4의 CPM을 가지고 있네요. 이제 아이언 한번 해볼게요. 아이언 7번 아이언이고요. 7번 아이언이고, 얘는 그래도 7번 아이언이니까 좀 많이 치긴 했지만 그래도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다. 얘는 257, CPM 257 나오고요. 스윙에이트가 C3 나오네요. 그러면은 아까 유틸이 37 나왔었잖아요. 근데 얘는 샤프트가 36이에요. 팁 구경이. 그리고 스윙헤트가 C3. 그러면 얘는 오히려 유틸보다도 좀 더 부드러운 샤프트인데 그거는 좀 맞지 않죠. 원래 아이언이 유틸보다는 좀 더 강한 CPM이 나오는 게 맞는데. 아, 이거 퍼터 이거 어려운데. L자형 퍼터. L자형 퍼터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엄청 싫어하는데 또 말렛형. L자형 퍼터는 거의 말렛형이 많은데요. 이 말렛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 L자형 퍼터를 좀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것도 그립 교체해야 될 것 같고. 이제는 무게를 한번 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가벼울 것 같아요. 드라이버. 드라이버 총 무게는 289g. 289.9니까 290g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290g이면은 요즘에 나오는 클럽에 비교하면 약간 무게가 있는 편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요. 너무 가벼운 거는 그닥 어느 정도 내 힘의 비율에 맞춰서 좀 그 무게가 좀 결정이 돼야 되는데 내 체중과 내 이 스윙의 무게감에 맞춰서 이제 좀 클럽의 그람 수가 좀 어느 정도 정해져야 되는데 그런데 요즘은 여성용이라고 마냥 가볍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성분들도 체격이 다 다르잖아요. 체형들도 많이 다르고 거기에 맞는 걸 쓰시는 게 좋은데 이 사용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젊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스윙 좀만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사용하시기에는 이 무게와 이 CPM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여성분의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힘이 여성분들 힘이 있다고 하면 별로 좋아하진 않으시는데 네, 객관적으로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이 파워가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CPM 드라이버가 CPM이 220 나오는 이 드라이버의 특성에 스윙 헤트가 C4 오히려 저는 C4보다는 한 C5나 C6도 권해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약간 무게감이 있는 게 오히려 좀 더 좋다. 그리고 드라이버 그립 제거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제거 다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일단 드라이버부터 먼저 하는 거는 그립의 무게를 어우 이 접착 테이프 보니까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가 있죠. 안에 보세요. 세월의 흔적을 많이 느끼죠. 지금 이거 하는데도 제 손에 묻어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몇 g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그립일까 궁금하네요. 43g, 43.6g. 제가 또 g이라 그랬죠. 하도 주변에서 그램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램이라고 많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 43.6g. 그러면은 그립이 뭐 여성용 치고는 not bad. 그리고 이 장착할 그립의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42.2g. 그러면은 그램수가 거의 한 4g 정도? 아니네. 43.7g이고 다시 재보고 왜 그러지? 다시 재봐도 전에 그립은 43.7g. 그립을 교체해줄 거는 42.1g. 그러면은 그램수가 1. 몇 g 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적합하네요. 그러면은 그립을 여성용 이 그립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립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퍼터 빼고 아이언이랑 우드 유틸 드라이버는 다 이 그립으로 교체할 거예요. 그리고 그립도 퍼터 그립도 한번 무게 한번 재볼게요. 퍼터는 58.2g. 58.2g이니까 얘도 거기에 비슷한 그립이나 아니면은 이 퍼터 특성에 맞는 그립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너무 TMI였죠. 말이 많았죠. 그래서 말없이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끼려면은 할 일이 많아요. 항상 이런 좀 작업하시는 분들 날카로운 거 가지고 작업을 할 때는 칼날 같이 이렇게 좀 날카로운 거 하실 때는요, 작업에 주의하셔야 돼요. 이 그립 칼이 이렇게 후크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숙련된 분들은 그러니까 방심하지 않으면 그럴 일은 없지만, 초보자분들이 간혹 나를 이렇게 몸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항상 작업은 바깥쪽으로 해주시고, 바깥쪽에 아무도 없는 사람 있는 쪽으로 이렇게 칼날을 들이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작업하실 때 초보자분들 나도 한번 셀프로 한번 그립 교체해 볼까? 요즘은 셀프로 그립 교체 같은 거 많이 하시니까, 그러다가 항상 뭐든지 안전에 유의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간혹 그냥 카타컬러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내가 셀프로 한번 하겠다. 그래도 장비를 구해서 하세요. 후크칼은 뭐 보니까 다이소에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크칼날로 작업을 하시고, 이거 괜히 커터칼로 했다가 샤프트 긁어가지고 샤프트 이렇게 스크래치 생기고, 아니면은 뭐 샤프트야 뭐 제품이니까 상관이 없다 치더라도 내 몸에 스크래치가 생기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작업은 작업 도구에 거기 맞는 작업 도구를 사용을 하셔라. 우와. 어우.
보이시나 이거 덩어리 떨어진 거? 아니 어떻게 이 상태로 어떻게 라운딩을 어떻게 다니셨지? 대단한데 이거 진짜 이 상태면 그립력이 없어가지고 막 진짜 엄청 미끄러져서 샷도 제대로 못 하셨을 텐데 제가 그때 보기로는 성적도 그리 나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그립으로 이제 샷을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겠네요. 이게 특히 PU 그립의 특징이 요 엔드 부분 있죠. 이 엔드 부분이 굉장히 단단해요. 굉장히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라 그럴까, 이 샤프트 바트, 아니 엔드에 이 바트 부분에 끝 모서리 바트에 꽉 찡겨요. 그래서 이 끝에 여기가 빼기가 힘들어요. 청소기 한번 싹 밀어야 되겠는데? 저희 손톱에 보이시나요? 손톱에 다 꼈어요. 누가 보면 손톱에 때인 줄. 그립 다 제거. 이제 그립 제거를 했으니까 중요한 거, 얘네들을 깨끗이 클린을 해야 되겠죠? 기계음이 돌아가니까 다소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이제 옷이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왜냐면 여기 있는 거를 깨끗하게 클린을 해야 돼요. 이 상태로 그냥 대충 떼고 찡기면은 이게 또 다 이 그립 감에서 이렇게 감촉해서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테이핑 아니면은 이 샤프트의 상태를 깨끗하게 해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옷이 더러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나중에 그립하다 보면 이 솔벤트가 옷에 묻고 막 이러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 작업복을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룩북 아닌 룩북. 네, 작업복 입고 왔습니다. 끈끈한 끈적이는 다 제거해주고, 이게 테이핑이 많이 삭아가지고 굳이 열 처리 안 해도 이렇게 다 으스러지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셀프로 작업하시는 분들 안전에 꼭 유의해 주세요. 왜냐면 아무래도 약품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날카로운 칼날류를 좀 사용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손 아니면 그 이상 다른 부위에 다치지 않게끔, 차라리 클럽에 사가면 클럽은 돈 주고 사면 되잖아요, 다시. 근데 몸 다치면 끔찍하잖아요. 셀프로 하시는 분들 이거 보고 따라 하시는 건 좋으신데, 안전! 항상 안전입니다. 자나깨나 안전. 여기에는 부금을 깔아야 되나? 이 작업하는 내용의 과정에는 음악을 깔까요? 그리고 간혹 또 칼날뿐만이 아니라 이 샤프트를 작업하다 보면은 이런 끝부분 있죠. 이런 끝부분이 날카롭거나 아니면은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라파이트 카본 소재다 보니까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갈라지는 경우에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이 그라파이트 그 가시 같은 게 이렇게 손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갑, 안전장갑, 저도 안전장갑을 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처음부터는 이렇게 다 장착을 하고 이렇게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원래 맨손으로 장갑하는 게 좀 더 편해가지고 저는 거의 장갑을 잘 안 끼고 약품 만질 때나 아니면 날카로운 거 만질 때 이제 좀 하는 경우인데, 이건 장갑을 좀 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이 샤프트를 커팅을 할 때 재단기를 사용을 하거나, 보통 이제 대량 판매할 때는 이제 대량 생산할 때는 재단기를 사용을 하겠죠. 그런데 이 마무리가 깨끗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샤프트 이거는 지금 좀 마무리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이거를 때빨을 들었는데, 얘를 좀 갈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저 아닌 다른 작업자가 작업을 할 때 이런 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좀 갈아주면은 또 샤프트에도 좋아요. 샤프트 이 갈라짐 현상을 좀 방지해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테이핑 베낄 때는 이 지금 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짓눌려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테이프가 이렇게 짓눌려 있는 것들은 이 테이핑 제거용 날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이게 완전 짓눌려 있어 가지고 히팅건으로 해도 잘 안 벗겨지거든요. 근데 이거 할 때 주의할 점은 샤프트에 손상이 없게끔 힘 조절을 적절하게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날이기 때문에 항상 베이지 않게, 털날에 베이지 않게 주의하시는 거는 잊지 않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항상 보이지 않는 곳, 보이지 않는 곳은 더 깔끔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도 작업자다 보니까 다른 클럽 이렇게 딱 만졌을 때 이 보이지 않는 작업, 보이지 않는 곳에 얼마만큼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했냐에 따라서 그 클럽의 완성도를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작업을 깔끔히 한다면 당연히 보이는 곳은 완벽하지 않을까요? 이게 사실상 리페어 하는 게, 이 클린 하는 게, 이 클린 작업하는 게 진짜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거일수록 더 깔끔하게 해야 된다. 왜냐면 제가 이거 작업을 했는데 저 아닌 다른 작업자가 이 제품을 다시 작업을 할 때, 뭐 이거 이따위로 만들어 놨어 막 이러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 욕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보이지 않는 곳을 내 스스로가 잘하자, 그런 생각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것도 물론 뭐 타고나는 거겠죠. 저는 참 피곤하게 사는 것 같아요. 제 성격을 제가 가만히 냅두지 못하니. 그리고 그립은 이게 그 골프 그립 전용 테이프가 있거든요. 그걸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셀프로 하실 분들, 어차피 뭐 이렇게 전문가분들은 그 전문가에 맞는 그립 테이프를 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냥 뭐 양면 테이프면 되겠니 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런 후작업을 겁나 빡시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립은 골프 그립 전용 테이프를 사용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거는 지금 이렇게 작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립 쭉 벗겨져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다 하더라도 그립 쑥 벗겨집니다. 근데 물론 전용 골프 그립이다 보니까 가격은 좀 있어요. 비싸요. 싼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셀프의 길로 들어온 이상 그래도 그게 뭐겠어요. 셀프라는 이유가 내가 내 작업하는데 좀 더 좋은 거, 공인비 아껴서 좀 더 그 돈으로 좋은 거 하기 위해서 셀프 작업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립 테이프도 아끼지 마시고 좋은 거 끼세요. 그러면 나중에 또 그립 작업할 때 이런 고생은 안 한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클린 작업하는 게 일이 다예요. 클린 작업하는 게 빡세거든요. 생각보다. 지금 이런 탭 보이시죠? 이게 거의 그냥 일반 양면 테이프는 아니고 이 그립 테이프 중에서 좀 싼 거예요. 이거는 절대 그냥 안 벗겨져요. 이거는 무조건 이 전용 칼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보세요. 해도 절대 깨끗하게 안 벗겨지죠? 그래서 이걸 깨끗하게 하는 게 진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솔직히 그립 테이프는 안 보이잖아요. 모르잖아요. 이렇게 뒤집어 까기 전까지는. 그래서 저는 이 안 보이는 작업을 더 깔끔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게 이런 데에서도 있는 거예요. 이거 벗기기 귀찮다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껴버리면 좋은 클럽 다 망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안 보이는 작업 안 보일수록 더 깔끔하게. 그립 제거 작업 끝.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그립을 장착해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리고 그립을 장착을 할 때는 항상 샤프트와 이 헤드 정렬을 맞춰 놔야 돼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약간 좀 헤드 페이스가 닫히는 게 좋다, 좀 열리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할 때는 이 샤프트 정렬을 해가지고 그분 성향에 맞게끔 약간 열어서 껴도 되고 닫혀서 껴도 되는데, 근데 기본적인 건 스퀘어가, 저는 레슨에도 그렇죠. 항상 저는 스퀘어를 그러니까 추구한다고요. 그래서 일단 이분은 스윙 구질이 뭐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클럽의 특성에 맞게 그 스퀘어를 맞춰 가지고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립 테이프 낄 때는, 그립 테이프 감을 때는 안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고 전부 다 밀착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요. 솔밴드 작업을 하게 되는데 화재에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립 센터도 잘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립 크기가 알맞게 잘 들어갔는지 사이즈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묻어있는 약품을 솔벤트로 가볍게 제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립, 드라이버 장착 끝. 그리고 한번 다시 정상적으로 놓인 상태에서 그립이 잘 들어갔는지 또 센터 한번 확인해 주시고, 확실히 보면 이 샤프트가 우드 전용 샤프트가 아니라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드라이버 샤프트를 잘라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더 두께가 얇거든요. 보통 좀 고가의 클럽들은 그 비싼 이유가 샤프트 하나하나 다 거기에 맞는 전용 샤프트를 쓰거든요. 우드면은, 그러니까 드라이버는 드라이버 전용 샤프트, 우드는 우드 전용 샤프트,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제작된 거를 가지고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부품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의 가격이 어쩔 수 없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하지만, 비싼 게 싼 것보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피팅하면은 금액이 또 피팅료가 또 비싸잖아요. 피팅료가 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피팅비도 이 장인이 만든 한 땀 한 땀, 그냥 대량 생산을 공장에서 막 찍어 나오는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한 땀 한 땀 만든 이 장인의 손길이 진짜, 보시면 아시겠죠? 이 그립도 그냥 벗기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완벽하게 클린 해가지고 하나하나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공인비가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만큼 내가 비용을 지불해서 잘 되느냐? 안 될 것도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해서 잘 치는데, 잘 친다면 피팅까지 받으면 더 잘 쳐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피팅 받아서 안 된다? 저는 그건 적응의 차이라고 봐요. 여러분들도 그 백화점에서 옷 사서, 뭐 물론 그냥 입는 것도 있겠지만, 바지 같은 경우에서는 내 다리 길이에 맞춰서 바지 재단 하잖아요. 길이 재단 하잖아요. 아니면 뭐 바지 통을 이제 좀 이렇게 줄인다던가, 그런 게 피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옷을 입으면은 내 몸에 더 매치가 나게, 골프 클럽 같은 경우에서는 더 내가 안정적인, 내가 아니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게. 사실상 그립 잘못 껴도요, 클럽이 완전 바뀌어요. 뭐 그립 그람수를 잘못 측정했다든지, 그람수를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원하는 걸 그냥 꼈다든지, 무게 상관없이 그냥 막 꼈을 경우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클럽의 스윙 웨이트가 바뀌어요. 바뀌면은 어떻겠어요? 성향이 완전 바뀌겠죠. 아무래도 이제 골프는 멘탈인데, 그리고 느낌을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그 느낌이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거 할 때 이 페이스 센터 잘못 조절해도, 나는 똑바로 쳤는데 왜 볼이 열려나가지? 난 똑바로 쳤는데 왜 볼이 닫혀나가지? 이런 것도 그립 낄 때 이 센터 조정을 잘못했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장에서 이제 대량 생산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은 약간 이렇게 미스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냥 모르고 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 땀 한 땀 하면은 그런 센터 조정도 매번 장착을 할 때마다 체크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미스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이 작업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눈으로 봐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봐가면서 하다가 이 부분이 뭔가 좀 틀어졌는데, 아니면 이 부분이 뭔가 이상한데 이러면은 바로 즉각에서 이렇게 또 조정이 가능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작업 끝났습니다. 퍼터 그립은 아까 58g 정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58g에 맞는 이제 그 그립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은 내일 마트에 가가지고 골프 이 파는 용품점에 가가지고 그 그램에 맞는 그립 찾고, 또 디자인도 좀 이쁜 걸로 찾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내일 이제 다시 작업을 하게 될 거고, 그냥 아무거나 그냥 뭐 그립 두께라든지, 이 골프 퍼터 그립 같은 경우는 두께도 있고 무게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면모를 찾아서 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일단 시장 가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고요. 지금 따리리리따 따라리리따 따라리리리 그립은 이렇게 11개, 총 11개 이렇게 마쳤습니다.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람수는 아까 했던 것만큼 그 그람수랑 차이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스윙 웨이트도 변화가 없고 다른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립만 좀 더 좋은 그 PU 그립 사갔던 그립에서 좀 더 접착력이 좋은 고무 재질의 그립으로 장착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이젠 좀 뭐 비 오는 날이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악조건 속에서도 아무래도 그 미끄러운 그립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경기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그립 교체 건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피팅이 있으면은 또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베인 골프랩의 유성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